지수함수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 자, 지수함수 그래프는 형태가 밑이 1보다 크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요. 밑이 0과 1 사이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태성, 왜 그럴까요? 그래프가 왜 저렇게 그려질까요? 1보다 크면 어, 지수가 어. 커질 수가 아하, 없고 값도 같이 커지는데 아하, 0이 1 사이에 있으면 아하. 지수가 커지면 이제 값도 같이 작아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x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점을 찍은 겁니다. 실제로 점을 하나씩 다 찍는 거야. 다. 그런데 이 간격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되겠구나라고 추측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그려지나요? 라고 한다면 실제로 x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점을 하나씩 찍은 겁니다. 실제로 데카르트 아저씨가 좌표 평면을 이제 도입한 다음부터는 어떤 식을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전부 x자리에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면서 나타내는 거고, 프로그램에 하는 거는 그 x의 값을 굉장히 미세하게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분석하겠습니다. 분석. 첫 번째, 이 친구들은 정의역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엑셀 값의 범위입니다. 엑셀 값의 범위. 자, 엑셀 값은 아무거나 대입을 해도 괜찮아요. x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다음에 치역. y의 값의 범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x 숫자를 막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밑에 범위가 밑이 가지는 범위가 0보다 작은 값은 없습니다. 일단 밑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양수를 거듭 제곱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거든. 양수를 거듭 제곱해가지고 얘가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지. 그래서 y의 범위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수함수건 일단 기본형에서는 얘가 항상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쪽에 둘 다 존재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 점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근선이 뭐냐면 x축이에요. x축. x축을 식으로 쓰시면은 y는 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값이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x자리에 0을 대입을 하면은 a의 0제곱은 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1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a의 값이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의 형태가 되겠고요. a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라면은 감소함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점근선이 존재한다라는 거. 점근선, x축 아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x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0,1을 지나간다라는 거.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뭐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지? 이거 안 썼다. 자, 이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다음에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요. 표준형이라는 건 주어진 지수함수를 적당히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요 이야기들은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y축의 방향으로 얘를 q만큼 들어 올렸다면 점근선이 이렇게 이동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일반형은 얘네들이 좀 더 이제 뭐 얘가 안 이쁜 형태들로 표현되는 형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은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워도 되나요? 괜찮죠?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볼게요. y 이퀄 a의 x제곱이 있는데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게 된다면 요렇게 쓰는 거 괜찮습니까? 그치?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자, y는 k 곱하기 a의 x제곱의 해석입니다. 이걸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연습을 좀 하고 저걸 말씀을 드릴게요. 연습을 좀 하고요. 자,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이 있어요.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래.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돼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찢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의 2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돼요? 지용돼요? 그럼 얘를 이번에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찢어줍니다.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8 곱하기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느낀 점, 얘는 느낀 점 두 개 딱 봤을 때 느낀 점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볼까? x축으로 얼마 할까요? 2분의 3만큼? 그럼 y는 2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 그럼 얘는 2의 2분의 3제곱이 얼마입니까? 루트 8이죠. 2루트 2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2루트 2분의 1 해가지고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야. 느낀 점? 느낀 점. 이 결과들을 보고 느낀 점. 만약에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 시켰더니 뭐 할까요? 뭐 16분의 1에 2의 x제곱이야. 그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얘가 나오겠어요? 니까 4만큼 이동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앞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되세요? 돼. 그런데 얘가 만약에 16분의 1이 아니야. 얘가 16분의 1이 아니라 얼마 할까요? 뭐 3쯤 할까요? 그럼 이거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는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태성 나와 안 나와? 나와? 3도 2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연이 나와? 지용? 윤서? 예린? 됩니다. 이게 3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3은 로그 2의 2라고 써도 되거든? 그럼 여기서 얘랑 스위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2의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여기다가 넣어줘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x 더하기 로그 2의 3이거든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럼 여기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 바꿔치기를 모두 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에 어떤 k가 오더라도 이걸 우리가 항상 a의 로그
a의 k로 쓸 수 있다고요. 얘를. 그래서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숫자가 오던지 이건 전부 평행 이동하는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논리가. 그럼 우리가 어떤 지수함수가 있을 때 얘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겹쳐지는지 겹쳐지지 않는지 평행 이동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려면 무엇만 확인하면 되냐면 x의 개수가 1일 때 밑이 같으면 돼요. x의 개수가 1일 때 밑이 같다라면 항상 주어진 함수를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게 할 수 있습니다. 봐봐봐. 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y는 뭐 4분의 1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이렇게 있다라면 x의 개수를 1로 만들라는 이야기는 얘네를 마이너스 1로 묶어서 얘한테 곱해주라는 이야기거든. 거듭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x의 개수를 1로 맞추었을 때 밑이 다르죠. 그럼 이거는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4에 2분의 1에 x 더하기 4 이렇게 있어. x의 개수를 2분의 1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얘를 평행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윤서 되니?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지수에 있는 x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밑이 같은지 다른지 평행이동은 부호까지도 다 똑같아야 됩니다. x의 부호랑 여기 앞에 있는 부호랑 그런 걸 확인해야 되고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a의 x제곱 앞에 곱하기로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평행이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 부호는 확인해야 돼요. 대칭이동까지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판단하셔가지고요. 부호 판단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x축으로의 평행이동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는 x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밑이 같으면 평행이동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a의 x제곱 앞에 곱하기로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전부 x축으로 평행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주의할 게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점근선이 이동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점근선이 y는 q로 바뀐다라는 거. 점근선이 y는 q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y가 q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친구들을 조금 이따 하긴 할 텐데 치환을 막 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이제 최대 최소할 때 치환하기도 하고요.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거 풀 때도 얘네들을 어떤 덩어리들을 치환해야 되는데 치환할 때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찾을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알았지? 다음 대칭이동. 자, y는 a의 x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x축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은 y는 x축에 대칭하면 뭐가 바뀌지? x축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은 y의 부호가 바뀌죠. y의 부호가. 그래서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야. 근데 왼쪽에는 우리가 y는으로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얘는 결국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a분의 1에 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시 x축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고요. y축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1에 x제곱 이렇게 바뀌겠고요.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가겠지.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래프 개형을 찾는 방법도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괜찮죠 이런 거는.
연이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지수함수가 가지는 구조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y는 a의 fx라고 합시다. fx. fx가 a의 x제곱일 때 첫 번째 f의 kx를 하게 되면 f의 kx입니다. 여기서 뭐 이상해? 그냥 보고 있는 거. f의 kx라는 것은 여기 자리에 어떻게 하는 거지? x 자리에 kx를 넣으면 되죠? 맞아?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의 x제곱의 k제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맞나요? 그럼 이건 뭐야? fx가 a의 x제곱이었기 때문에 결국 fx란 함수를 k제곱을 한 게 바로 얘와 같아지겠습니다. 두드렸니? 됐어? 이건 써야 된다. 두 번째 f의 x 더하기 y는 f의 x자리에 x 더하기 y가 들어가면 자 마찬가지 여기에 x자리에 x 더하기 y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a의 x 더하기 y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결국 a의 x제곱은 fx가 되고요. a의 y제곱은 fy가 되거든. 그래서 f의 x 더하기 y가 fx 곱하기 fy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럼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시간의 값을 구할 때 저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빨리 구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로그 함수도 있습니다. 쟤네랑 비슷하게. 괜찮죠? 예린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해야 되는데 지우고 갈까? 이건 어디 써줘? 거기 쓰여져 있니? 책이 없지? 어? 연희 쌤 샀니? 아 있었어? 거기다가 써도 40페이지에 지수함수의 성질 근처에 이런 건 안 나와 있죠. 써두세요. 공간에서 이 내용 두 가지는. 그래서 한번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지용? 어려워? 쉬워? 할만해?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 해드릴게요. 최대 최소. 어찌 보면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이게 제일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차근차근 보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몇 번이지? 4번인가?
자, 첫 번째 y는 a의 fx의 형태입니다. 지수 자리에 x만 딱 이쁘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fx가 1차식이나 2차식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때 어떻게 할래? 그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fx가 1차식인 경우와 2차식인 경우. fx가 1차식인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x의 범위 주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x의 양끝 값을 대입을 하면은 그냥 최대 최소가 바로 나옵니다. fx가 2차식이라면 이때는 fx를 t라고 잡고요. t의 범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t의 범위를 확인한다는 건 예를 들어 fx가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에 4x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어. 최대값을 구하라 뭐 이런 것들 등장하거든. 여기 지수에 있는 식을 t라고 잡아. 지수에 있는 식을 t라고 잡아주면은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x-2의 제곱 플러스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t가 가지는 값의 범위는 최대값이 5라고 쓸 수 있죠. 됩니까? 얘를 t라고 치환했을 때 t가 가지는 값의 범위 최대값이 5예요. 그럼 이 전체 식의 최대값도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어때요? 예림 돼? 지용 돼요? 윤서도 되니? 그래서 얘가 2차식이라면 이렇게 t로 치환하셔가지고요. t의 범위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이런 형태입니다. 형태가 a의 2x제곱 플러스 p 곱하기 a의 x제곱 플러스 q의 형태. 자, 이땐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러면 얘가 t에 관한 2차식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실 수 있겠지. 그런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여기서 t의 범위는 0보다 커요. 왜? 아까 지수함수 기본형이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t로 치환했을 때는 t의 범위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질문 못하네요. 다 하는 거니? 네. 다음 시간에 할게요. 세 번째 요런 형태입니다. 자, 이때는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더하는 것을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러면 얘를 t라고 치환한다면 a의 2x제곱과 a의 마이너스 2x제곱은 어떻게 치환이 될까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한다면 얘를 제곱을 하면 얘네가 등장을 할 텐데 가운데 필요 없는 게 있거든? 필요 없는 게 2가 있습니다. 그 2를 넘겨주면 돼. 그러면 결국 y는 얘네가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이 되고요. 얘는 t가 되고요. 뒤에 q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t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게 t로 치환하는 순간 t의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그럴까? 여기 왜 그럴까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범위가 왜 2보다 크거나 같다일까요? 왜 그럴까? 산술기하를 쓰시면 됩니다. 얘네 둘을 곱한 건 1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것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한 x의 값은 같을 때니까 x가 빵이 될 때예요. x가 빵일 때 t가 2가 된다. 오케이? x가 빵일 때 t가 2가 된다. 써줘야지 또.
까먹겠지. x가 빵이 될 때 얘는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최대 최소에 대한 일은. 굳이 안 써도 되겠지? 이것만 써줘라. 이것만. 이건 없네. 이것만 써줘. 3번만 써줘. 3번만 거기에 써놔. 얘는 최대 최소 내용에다가 3번 밑에다 써. 거기다가. 앞에 것들은 있는 것 같고 3번은 없으니까 3번만 써주세요. 다 쓰셨나요? 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문제풀이를 좀 하도록 할게요.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수업 레벨 2까지만. 셀은 그 유형이 정확히 나뉘어져 있고요. 올림포스 그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나뉘어져 있겠지? 스물네 개네요. 24개. 40쪽부터 44쪽, 45쪽, 24번까지거든요. 오늘 하셔야 될 게 24개만 푸시면 됩니다. 24번 지수함수. 오늘은 남지 말고 후딱후딱 하시고. 자, 그러면 문제를 어딜 봅니까? 298번을 보십시오. 센 298번. 자, y는 절대값에 2분의 1에 x-1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y 콜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얘랑 얘가 교점이 두 개가 된대요. 자, 그럼 앞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그려봐야 됩니다. 자, 먼저 x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잠시 놔두고요.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먼저 봅니다.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마이너스 3이니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3만큼 내려와 있을 거고요. 밑이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가 감소하는 모양으로 막 이렇게 갈 거야. 막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이 친구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래. 그럼 여기 0보다 큰 부분은 그냥 뭐 그려진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점근선도 올라옵니다. y는 3으로 올라올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갔던 친구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금 절대값 2분의 1 x-1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될 건데요. y equal k가 이렇게 들어있다라면은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k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으면 되겠다. 쉽죠? 넌 빨리 했니? 네. 어.
x축으로의 평행이동 일단 놔두고요.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먼저 봐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 있구나.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모양이 되겠구나 까지 그려두고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아요? 그냥 마이너스인가 플러스 그건데요. x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그냥 X가 y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네. 그림도 나와요. 이런 거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그리실 수 있나요? 이런 거 그릴 수 있어요?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봐봐요. 필요하신 분들만 표기를 해두시고 자,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 뭐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요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y는 절대값 fx인데요. 자, 얘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y 콜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는데 두 가지. x축 윗부분은 그냥 그리고요. x축 아랫부분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y는 fx의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래프 개형이 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합시다. y는 fx가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절대값 fx의 그래프인데요. 절대값 fx는 아니야 f의 절대값 x야. f의 절대값 x는 y축 오른쪽을 그냥 그리고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f의 절대값 x는 아니 레벨 2까지 얘의 그래프는 y축 오른쪽과 그 다음에 y축 오른쪽을 y축에 대하여 대칭시켜서 그립니다. 이유는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는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같은 값을 가질 거고요.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랑 같은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큰 부분은 절대값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리면 될 거고요. 여기 부분은 1이랑 마이너스 1 같은 값, 2랑 마이너스 2가 같은 값이니까 얘가 대칭돼서 한 번 더 그려지겠다라는 논리예요. 알겠어요? fx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는 얘가 y의 값이 fx 함수값이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리면 될 텐데 0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질 때는 절대값을 씌워 주었기 때문에 플러스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논리가. 괜찮아?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x에 관한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 주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고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절대값을 씌워주면 다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점근선도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으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논리가. 됐어요? 괜찮아? 그 다음 옆에 301번 볼게요. 자, y는 3의 x제곱
그래프에서 자, 두 점의 AB가 있습니다. 근데 AB의 기울기가 3이고요. AB의 기울기는 3이래. 그런데 거리가 2루트 5래. 그때 좌표의 차이를 구하라. 이거는 사실 모의고사 형태 문제고요. 최근에 수능에서도 계속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 지금 엊그저께 수능에선 이 내용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 수능까지 나왔었거든요. 실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이제 기울기, 직선과 연결시켜서 하는 문제가 작년까지 나왔었고 재작년에도 나왔었고요. 몇 년 동안 나왔었고요. 옛날에 나오다가 좀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 내용인데 나중에 내년 아니구나. 한 1년 6개월 뒤에 이걸 많이 연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 수원 내신 대비 할 때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수능 수학 쉬웠어요. 개 쉬웠어요. 정말 어려운 게 22번 하나 어려웠어요. 작년보다 쉬웠어요. 근데 애들 박살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못한 것 같아. 얘네들은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코로나라서 모르잖아. 고등학생들이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쉽고 작년이 재작년보다 쉽고 재작년이 3년 전보다 쉽거든. 2018년도 수능부터 계속 쉬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수생들 2017년, 18년에 수능 봤던 애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너무 쉽다고 막 그럴 난이도야 정말. 걔네들 기준으로는. 지금 너무 쉬워졌는데도 아이들은 그렇게 어렵고 컷은 점점 내려가고 지금 역대 최저 컷으로 막 내려가고 있어요. 문제는 쉬워지는데 쉬워지는 문제보다 컷이 더 빨리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다 풀어보면서 정말 함정이 많았나 아니면 아이들이 좀 찾기 어려운 그림이 있었나 싶었는데 내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블랙라벨 뜻도 안 돼요. 문제들이. 여러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품 수준 정도?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인데 좀 많이 슬펐어.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량이 부족하구나. 내년 고3 애들은 좀 빡세게 더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때 더 쉬워져요. 너희 때 더 쉬워질 거예요. 잠깐만. 너희 몇 살이지? 너희 이제 고1 있잖아. 몰라요. 현재 고1까지는 이 스타일이 유지될 거거든. 수능이 보통 3년, 4년 이 스타일이 비슷해. 맥시멈 5년이거든. 5년 이상 스타일이 유지됐던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선택 과목이 들어간 게 작년인데 그 전년도부터 확 떨어졌거든요, 난이도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년, 올해, 지금 고2 애들, 지금 고1 애들까지는 일단 최대 맥시멈 5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비슷할 거고 아마 너희 수능 볼 땐 더 떨어질 거야. 점점 이게 항상 내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단군일에 너희가 제일 못하는 고3이라는 말을 내가 지금 12년째 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계속 애들이 점점 더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는 잘하겠지. 잘할 거야. 잘해야 된다. 코로나만 아니었었어도 애들이 잘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기사들은 그러잖아. 불수능이었다고. 작년도 불수능이었다고. 애들이 볼 때 뭐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강사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자, 봅시다.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두 점 AB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3이랍니다. 그런데 거리가 2루트 5랍니다.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수원 내신 대비할 때는 엄청 많이 볼 내용이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이 유형은 수능 기출도 냈다고 했죠 작년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직선이랑 로그함수, 지수함수 연결시켜서 나오는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포인트를 줘야 될 게 뭐냐면 기울기인데요. 자, 기울기가 알려주는 게 이제 어떤 것들을 알려주냐면 얘네가 그냥 얘기할게요. 기울기가 알려주는 게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비율을 알려주는 게 기울기입니다. 직각삼각형에 이게 들으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울기가 3이라는 건 여기에 비율이 1일 때 여기에 비율이 3이고요. 여기에 비율이 루트 10이 됩니다. 아니 비율을 루트 10으로 쓰기도 하나요? 네, 쓰기도 합니다. 그럼 봐봐. 비율이 가로, 세로, 대각선, 밑변과 높이와 대각선의 비율이 빗변, 대각선이 아니고 빗변 1대 3대 루트 10인데 이 길이의 실제 길이가 2 루트 5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얘가 됩니까? 여기다가 루트 2 곱하면 얘가 되죠. 그럼 여기에 실제 길이가 루트 2가 된다는 거야. 여기에 실제 길이는 3 루트 2가 된다고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의 실제 길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게 뭐야? 3의 b제곱에서 3의 a제곱을 뺀 걸 찾아라 그랬지. 높이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답이 뭔데? 3 루트 2가 됩니다. 답이. 알아들어요? 지용 이해됐니?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이라는 게 결국 a와 b의 y좌표의 간격 얘네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만 이용한다면 바로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토리예요. 지금 이 이야기 기울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기울기가 얼마다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밑변과 높이와 대각선 자꾸 대각선이래. 빗변 걔네 관계 이용하는 것들. 자 308번도 봅시다.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A와 A의 A제곱과 A와 A의 A제곱의 크기 비교를 하여라.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봅니다. 2분의 1을 넣습니다. A 자리에 2분의 1 2분의 1에 2분의 1 제곱 2분의 1에 2분의 1 제곱이면은 루트 2분의 1이구나. 2분의 1이 클까 루트 2분의 1이 클까? 누가 큽니까? 루트 2분의 1이 크죠? 네. 얘는 여기서 좀 헤매죠. 이상해. 얘는 이상해.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더 멋이 있습니다. 자, 봐봐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A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1입니다. 감소함수를 되게 확대시켜서 그린 겁니다. 자, 여기 Y는 X가 있어요. 자, 적당한 A를 하나 잡습니다. 자,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A라면 대입을 했을 때 여기가 바로 A의 A제곱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러면 이걸 Y는 X에 대응을 시켜주면 여기가 A의 A제곱이 되나요? 맞나요? 그러면 이 A의 A제곱을 다시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얘가 A의 A가 된다고요. 여기에 여기에 이걸 넣어주는 거니까 되니? 걔를 다시 Y는 X에 대칭을 시켜주면 이 친구가 바로 A의 A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너, 두 번째 너, 세 번째 너 되세요. 이렇게 풀면 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얘는 이해돼요?
312번입니다. 312번. 뭐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또 낯선 분들 있을까봐 보여드리려고.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라서 2까지 주어져 있고요. a에 x 절대값 x 마이너스 더하기 2가 있습니다. 불편해요. 치환할게요. 치환.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하기 2를 t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면 좋겠죠. 절대값의 x 마이너스 1 이거 그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1에서 튕기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를 이만큼 들어 올리라는 거야. 얘를 이만큼 들어 올린 게 바로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값이 될 텐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래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대입을 해주면 t의 값의 범위가 2에서부터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4가 되겠습니다. 얘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t의 범위가 2에서 4까지 나오는구나 라는 거 찾기만 하면 끝입니다. 문제에서 a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최대값이 4분의 1이래요. 그래서 너무 빠른가? a의 x제곱이 t야. t의 범위가 2에서 4예요. 그런데 최대값이 4분의 1이래. 자, 여기서 느낌적인 느낌. 밑이 0보다 클까?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밑이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최대값이 4분의 1이라면 밑이 1보다 크다면 1보다 큰 걸 거듭 제곱을 제곱을 하고 4제곱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커지겠죠. 최대값이 4분의 1이 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A가 0과 1 사이에 있구나라는 걸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소함수이니까 최대값은 작은 값을 대입을 했을 때 더 큰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결론적으로 2분의 1이 되겠구나. 왜 저희 4분의 1이면 저희 0과 1 사이 제가 만약에 밑이 1보다 큰 친구라면 이렇게 증가하는 친구잖아요. 2랑 4를 집어넣으면 1보다는 더 큰 값을 가질 거거든. 근데 얘 최대값이 4분의 1이라는 건 1보다 작은 거야. 이게. 그래서 얘가 0과 1 사이에 있을 거야. 다음 315. 자, 이번엔 정의역이 2에서 5랍니다. 자,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5. 자, 이거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치환을 하셔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에 8x 더하기 15라는 것을 t라고 잡아두시고요. 표준형을 만들어준다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2에서 5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셔서 2에서 5까지 절단하셔야 돼요. 여기가 4예요. 2에서 5까지 절단합니다. 이렇게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최대값은 x가 2가 될 때 3이 되겠습니다. 이 t의 값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끝이네요. 최대값은 27이 되고요. 최소값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17. 얘도 전형적인 문제인데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있네요. 자 치환을 해야 되겠죠?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한다면 t가 0보다 크다를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x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t의 범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용 찾을 수 있겠어요? 얘 그냥 x 이렇게 간단하게 있으면 얘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t의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t의 범위는 2분의 1에서 4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주어진 식을 t에 관한 2차식으로 바꿔줄게요. 여기 이제 2의 x 플러스 1제곱을 2t로 바꾼 거야. 플러스 1을 이제 앞으로 꺼내가지고요. 자 표준형 만들어 주시고요. 그림을 그려준다면 자 t의 값이 1일 때 최소값이 2가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t의 범위는 2분의 1에서부터 4까지랍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가 또 절단이 될 거야. 이렇게요. 자 그래서 최대값이 4가 되고요. 최소값이 1이 되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x가 얼마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는데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면 역추적해야 됩니다. 자 얘가 최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4가 아닌데? 4를 집어넣었을 때 11이잖아. 얘도 2고 뭐하니? 최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t의 값이 4거든. t의 값이 4가 된다는 건 여기 봐봐요. t의 값이 4가 된다는 거야. t의 값이 4가 된다는 이야기는 t가 4가 되려면 x가 얼마일 때입니까? 2가 될 때고요. 자 최소값 2가 되려면 t의 값이 1일 때야. t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가진다는 건 x가 얼마라는 이야기죠? t가 1이야. t가 1이면 x는 0일 때입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최소값 2, x가 2일 때 최대값 11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된다고요. 빠밤. 지수함수부터 사실 이게 내용들이 유형들이 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원을 뭐 바로바로 계속 지금 내신 준비하는 것처럼 복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유형별로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희 치환하고 싶죠? 뭘 치환할까요? 5의 x제곱 플러스 그렇죠. 얘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는 2 이상이 된다. 산술기하로 25의 x제곱과 25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된다.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문제에서 사건은 최소값 표준형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t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야. 아 마이너스네. 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2보다.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만 그려지고요. t가 2가 될 때 최소값 4, 4, 3 이렇게 되는데 자 t가 2가 된다는 건 x가 얼마가 될 때일까요?
t가 2가 된다는 건 얘와 얘가 같을 때거든요. 경계값이 될 때, 얘네들이 같을 때 5의 x제곱이 1이 될 때, x가 얼마일 때? 0이 될 때. 이해되세요? 5의 x제곱과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더했을 때 최소값이 2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게 나온다고요? 5의 x제곱과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산술계열을 쓰면은 둘을 곱했을 때 여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이 2가 나오는 건데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더하는 두 친구가 같을 때잖아. 되니? 얘네 둘이 같은데 더해서 2야. 그럼 얘네들이 둘 다 1이라는 이야기죠. 5의 x제곱이 1이 되려면 x가 0일 때 맞습니까? 들었어요? 그래서 x가 0일 때 t가 2라는 최소값을 가지고 t가 2가 되고 그때 3이라는 최소값을 가진다.